국내 딸기 생산량의 거의 90% 이상이 겨울이랑 봄에 집중된 촉성 재배라서 네, 구조적인 문제죠. 여름철에는 어쩔 수 없이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, 구조적으로. 네, 맞아요. 게다가 그 주 생산 시즌 중에도 화방 교책이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생산량이 훅 줄어드는 때가 있거든요. 이렇게 어렵게 확보한 프리미엄 딸기, 신선도를 극대화하고 폐기율도 줄여야 하잖아요. 네, 그렇죠. 식용 코팅 같은 신기술 한번 도입해보는 건 어떨까요? 일 년 내내 특히 한여름에도 똑같은 품질의 완벽한 딸기 케이크 이거 내놓는 게 진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. 흥미로운 건 해법이 단순히 그냥 좋은 딸기를 찾아 사는 데만 있는 게 아니고 아예 이 공급 방식 자체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는 거예요. 네, 바로 그 지점입니다. 기존 딸기 공급망의 그 한계점들 이걸 좀 명확히 보고 특히 구하기 어려운 여름 딸기 있잖아요. 이걸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어떤 전략적인 B2B 파트너십을 만들어야 할까 이걸 탐색하는 겁니다. 그래서 공급망 약점 분석부터 시작해서 어떤 품종이 이상적일지 또 어떤 파트너를 만나야 할지 그리고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좀 실질적인 통찰을 나눠보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여름 딸기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구하기 어려운 걸까요? 네. 자료들 보니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그거더군요. 국내 딸기 생산량의 거의 90% 이상이 11월에서 5월 사이 겨울이랑 봄에 집중된 촉성 재배라서 네, 구조적인 문제죠. 여름철에는 어쩔 수 없이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, 구조적으로. 네, 맞아요. 게다가 그 주 생산 시즌 중에도 화방 교책이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생산량이 훅 줄어드는 때가 있거든요. 아, 그런 게 있군요. 네, 근데 여기에 만약 날씨라도 안 좋다, 그럼 공급 완전 급감하고 가격은 치솟고 지난 1월 같은 상황이 딱 그런 예죠. 아, 그리고 요즘 기후변화 때문에 폭염, 비 너무 많이 오고 해 안 뜨고 이러면 생산량이나 품질 예측이 너무 어려워져요. 그리고 농산물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공급이 조금만 줄어도 가격이 확 튀잖아요. 네, 맞아요. 이게 그 가격 탄력성이 낮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작은 공급 충격에도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거죠. 인건비나 자재비 상승도 다 반영되고요. 고랭지나 스마트팜 딸기도 있긴 한데 양도 적고 너무 비싸고 그럼 직접 농가를 찾아다니자니 어디가 믿을 만한지 알기도 어렵고 또 뭘 봐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죠. 막막하죠. 게다가 소스에서는 유통비용이 거의 50%라고 하던데 이러면 다득 직거래하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이해가 되네요. 근데 그것도 쉽지 않다네. 참 딜레마네요. 정확합니다. 결국 이 안정적인 여름 딸기 확보라는 게 기존 방식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.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. 그래서 먼저 어떤 딸기를 확보해야 하는지 이것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아, 소스에서 그 파티세리 등급이라는 기준을 제시했었죠. 핵심은 한 5가지 정도예요. 첫째는 케이크 위에서도 모양이 딱 유지되는 경도, 단단함이죠. 둘째는 충분한 당도, 브릭스라고 하죠. 셋째는 맛의 균형을 잡아주는 산도. 넷째는 당연히 시각적인 매력, 색과 외형. 마지막으로 폐기율 줄여주는 저장성. 이 기준들을 잘 만족시키는 유망한 여름 품종으로 2가지가 좀 주목받고 있어요. 바로 소라야하고 산안드레아스입니다. 아, 소라야랑 산안드레아스 그 두 품종은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건가요? 소라야는 하이브리드 품종이에요. 특별히 육종된 건데 스마트팜 같은 통제된 환경에서 연중 생산이 가능해요. 굉장히 단단하고 당도도 엄청 높아요. 최대 16브릭스까지. 와, 16이요? 네, 근데 재배하려면 좀 첨단 기술이 필요해요. 반면에 산안드레아스는 중일성 품종이라고 해서 여름에도 잘 자라요. 아, 더위에도 강하고 생산성도 높고요. 크기도 크고 단단하고 모양도 균일해서 데코레이션하기 좋죠. 병에도 강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. 맛도 균형이 잘 잡혀 있고 다만 이건 특허 품종이라 그 점은 알아둬야 하고요. 단순히 딸기만 사는 게 아니라 생산 시스템까지 봐야 하는 거군요. 네, 이상적인 딸기 품종을 확보하는 과정이 곧 기술력 있는 생산 파트너를 찾는 과정이랑 거의 같다는 거예요. 이 B2B 식자재 시장도 꽤 복잡해 보이던데요? 크게 한 3가지 유형의 파트너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. 첫째는 CJ 프레시웨이 같은 대기업 유통사. 네. 안정성, 대량 물량 확보 능력, 그리고 체계적인 물류 시스템, 이게 최대 강점이죠. 계약 재배 같은 걸로 여름 딸기 물량을 미리 확보하기도 하고요.
두 번째는 아워즈팜 같은 전문 생산자나 농업법인이에요. 여긴 이제 프리미엄 품질, 생산 인력 추적 가능성, 그리고 여러분 요구에 딱 맞는 맞춤형 스펙 제공, 이런 게 가능할 수 있죠. 아, 맞춤형이에요? 마지막으로 식봄이나 마켓보러 같은 온라인 B2B 플랫폼도 있고요. 아, 네. 여긴 편리하고 유연하죠. 소량이나 급한 물량 구할 때, 가격 비교할 때 유용하고요. 근데 뭐 깊이 있는 전략적 관계를 맺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겠죠. 그렇군요. 그럼 어떤 파트너를 선택하든 이 관계를 잘 맺고 관리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. 이게 단순 거래가 아니라 정말 장기적인 관계를 만드는 거니까요. 첫 단계는 우리가 어떤 품종을 원하고 품질 기준은 어떻고, 예를 들어 경도 몇 뉴턴 이상, 브릭스 몇 이상, 예상 물량은 얼마고, 또 저온 유통, 콜드체인 조건은 어떻게 돼야 하는지, 이런 걸 담은 상세 요구 사양서를 만드는 겁니다. 두 번째는 실사 및 검증. 서류만 보면 안 되고 반드시 현장에 가봐야 해요. 생산 능력, 재무 상태, 물류 역량, 심지어 소통 방식까지 다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. 예, 그 다음은요? 세 번째는 협력적인 협상이에요. 우리는 안정적인 공급을 원하고 당신은 안정적인 판로를 원한다. 정시 배송률이나 품질 합격률 같은 핵심 성과지표 KPI에 서로 합의하는 과정이죠. 네, 윈윈이네요. 그렇죠. 마지막 네 번째는 견고한 계약 체결. 품질 보증 어떻게 할 건지, 가격은 어떻게 정할 건지, 문제 생기면 어떻게 처리할지, 이런 걸 명확히 하고 필요하면 법률 검토도 꼭 받아야 하고요. 핵심은 사고방식 자체를 거래 중심에서 관계 관리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. 정리를 좀 해보면 여름철에 고품질 딸기를 구하기 어려운 건 구조적인 문제다.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소라야나 산안드레아스 같은 특정 품종을 목표로 잡고, 특히 전문 생산자 같은 전략적인 파트너와 단순히 거래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장기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, 이런 말씀이시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 모든 과정은 단순히 그냥 좋은 재료를 사오는 행위 그 이상이에요. 공급망의 불확실성이라는 리스크를 관리하고 우리만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구축하는 과정인 거죠. 그리고 이렇게 확보한 안정적인 공급은 더 나아가서 파트너 농장의 특별한 소라야 딸기 케이크, 이런 식으로 아주 강력한 브랜드 스토리텔링 자산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. 이렇게 어렵게 확보한 프리미엄 딸기, 신선도를 극대화하고 폐기율도 줄여야 하잖아요. 네, 그렇죠. 식용 코팅 같은 신기술, 이걸 파트너와 함께 연구하거나 한번 도입해보는 건 어떨까요? 단순히 손실을 줄이는 걸 넘어서 제품의 품질 자체를 한 단계 더 높이고 어쩌면 새로운 메뉴 개발의 기회까지 열어줄 수 있을 겁니다.